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천의 명리학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은 비견과 겁재와 나머지 8성, 10성가의 가운데서 8성가의 관계, 그리고 비견 겁재를 위주로 하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견 겁재를 설명하는데 왜 이러 상생상극하는 도표를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학습자 여러분들은 아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상생상극의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사주의 지름길로 어떤 명리학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지름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걸 잘 주시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의 강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상생상극의 어떤 도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견겁재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비견겁재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비견겁재 그리고 십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이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라는 의미는 하나의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는 거죠. 4개의 기둥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사주라고 부릅니다. 사주. 4개 하고 주자죠. 4개의 기둥입니다. 사주. 그리고 여기에 각자의 글자가 있죠. 이게 이렇게 돼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십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타고 태어난 일자 중에서 여기에 간을 중심으로 해서 십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성이 내가 타고 태어난 하나의 일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갑이라고 가정을 갖다가 해봅시다. 그런데 바로 옆에도 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은 갑은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또 그리고 같은 거지만 양음이 틀리죠. 이걸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그래서 만세력을 여러분도 깔고 한번 보면은 하나의 색깔 위주로 처음에는 모르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색깔, 일간하고 같은 색깔은 비견이라고 그럽니다. 겁재도 같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같은 극만 틀리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얼이라는 거, 요건 그러니까 극만 틀리는 거, 여기에서 병이라는 거는 하나의 불이죠. 목생하 해가지고 이 식신이 되는 거죠. 대강 요 정도만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하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비견겁재와 나머지의 8성의 관계들은 어떤가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겁재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따로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비견겁재 일간이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 비견겁재가 첫째 너무 강하다. 비견겁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내가 갑일간이 있는데 옆에 을이고 또 옆에도 갑이고 또 밑에는 인이라는 게 있고 또 묘가
있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지에도 뭐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쳤을 때 하나 이게 양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자기하고 양과 음이 서로가 되고, 엄청나게 비견하고 겁재가 강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사주가 될까요? 이럴 때는 말입니다. 사주가 상당히 빈천하다고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간단하죠. 비견겁재는 맞는데, 비견겁재는 아주 맞는데, 재라는 게 여기에 달랑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의 무리군자라고 그럽니다. 무리군자. 그러고 겁이 되고, 궁겁쟁재라고 얘기를 갖다가 들어보셨죠. 궁겁쟁재. 이거 무리군자. 아주 무리를 지어가지고 겁이라든지 비견이 많은 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 비견 겁재는 많은데 재를 갖다가 재가 하나 달랑 있다 했을 때 재 하나 가지고 서로 재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궁겁쟁재가 되다 보니까 재산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재산을 갖다 크게 파산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비견겁재가 맞는데, 그걸 하는 게 비견겁재는 맞는데 이거는 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재는 뿌리도 없고 재가 하나 달랑 있으면 재 자체가 존재가 안 되죠. 재는 육친적으로는 누구를 뜻합니까? 아버지를 뜻합니다. 또요, 철을 뜻합니다. 비견겁재가 많으면서 철을 갖다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아버지도 그걸 하는 거죠. 이러한 사주의 특성은 보면은 철을 갖다가 빨리 상처한다든지 아니면 유복자도 많은 거죠. 100% 그렇다? 100%라는 건 있을 수는 없죠. 거의 통계학적으로 임상을 해보면은 거의가 아주 많은 다수가 8, 90%가 그렇더라. 감히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비견겁재라는 거는 사실상 비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도표를 보면서 정제, 편제하고 무슨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신하고 상간도 역시 알아봐야 되겠죠. 식신 상간이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비견겁재가 생을 하면은 식신상간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을 갖다가 예를 갖다가 든 겁니다. 간목을 목생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식신상간은 하에는 병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 설정이 어떻느냐? 자, 내가 누구를 식신상간을 갖다 생하였습니다. 식신이다, 상간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죠, 식신. 상간도 역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신하고 상간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임상을 해보면 조금씩 틀립니다. 식신은 말을 갖다가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응용을 해서 말을 많이 하진 않고 말이 다되는 편이죠. 거기에 반해서 상가는 아주 애드립을 잘합니다.
상당히 응용력이 발달되어 있는 게 상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입으로 먹고 산다. 말을 해서 먹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식신이 더 스타 강사겠습니까? 상간이 더 스타 강사가 될 기질이 있겠습니까? 상간이 더 상당히 스타 강사 될 기질이 있습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고 위트도 있고 또 그때 상황 자체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리드미컬하게 표현도 하고 하니까 그러한 식신상간을 통틀어 가지고 비견 겁재가 생해준 거고 식신상간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신상간은 비견 겁재를 갖다가 보면은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갖다 하겠습니까? 이 어떤 하나의 식신상간은 그냥 식이라고 하죠. 식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뭘 기뻐합니까? 식희. 식희신왕이라고 그럽니다. 식신은 하나의 비견이라든지 겁재, 하나의 내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의 자기의 어머니거든. 어머니인데 생해가지고 제대로 자라려면은 모유라도 먹고 제대로 자라려면 강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어머니에서 잘 자라서 표현도 잘 하게 되겠고, 또 그리고 어떤 식신상간의 힘을 갖다가 너무 많이 뽑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항상 강하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당연히 시키는 상간은 희한다. 누구를? 내가 왕한 거를 갖다가 좋아한다. 그런데 비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신이라는 거하고 나하고는 비견으로 아신하고 똑같은 게 비견이죠. 그래서 시키는 신앙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또 보면은 내가 생해줬죠. 그런데 내가 위험할 때는 이 식신이라는 어떤 이 십성이 나를 갖다가 구하러 옵니다. 항시 내가 생해준 거는 나를 구해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약 나왔으니까 막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나를 갖다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는 누구죠? 정간평간이 나를 갖다 극합니다. 정간평간이 나를 갖다 극해요. 자, 여기에 하살 이렇게 해가지고 촉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 해가지고 아까 내가 이렇게 극하는 거를 갖다가 이거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이거는 그걸 받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정간평간이 비견겁제, 내가 때로는 약하고 이런데 정간평간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나 자신이 존재가 될까요?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할 때도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간평간이 여러 가지 사고사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식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주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살의 부분을 갖다가 평간이라는 어떠한 부분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역시 문자로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정간평간이 나를 못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군다. 정간평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약한데 이랬을 때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답으로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지, 월지에 서로 상극이 되는 요가 있는 거죠. 같은 건데 이랬을 때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이 비견급제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뭘 어떻게 하냐면은 살을 갖다가 여기에서 로자는 드러내라. 이 비견급제가 너무 강할 때는 아까 재를 갖다가 죽이고 할 때는 정간, 평간이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비견급제가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비견급제가 생해준 식신이나 상간이 이렇게 또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그죠? 그걸. 이래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션적으로 몇 퍼센트가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은 많은 임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항상 사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탕평입니다. 어느 정도는 골고루 들어 있어야지 어떤 사주가 좋고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가지고도 좋고 나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탕평이 중요하더라. 사주의 가장 기본은 탕평이죠. 모든 게 하나의 중화가 돼가지고 이 너무 강하게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고 구조를 잘 이룬다 그러면은 사주가 더할 라이프 좋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신천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정제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제편제 얘기를 했죠. 비견급제와 정제편제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내가 그걸 하는 관계죠. 내가 강하니까 그걸 갖다가 강한데 그걸 갖다가 하고 정제편제가 하나의 통관도 안 돼 있고 투관도 안 돼 있고 약하다고 하면은 정제편제는 여기에 콩이 한쪽이 있는데 비견급제가 엄청나게 달라들어가지고 하나를 놓고 서로 투쟁을 갖다가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군급쟁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급쟁제도 있고 군비쟁제도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난함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그걸 갖다가 한다. 아버지한테도 그걸 한다. 하는데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하나의 임상을 갖다 해보면 거의가 아주 생각보다는 잘 맞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정간, 평간과 비견, 급제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간, 평간은 말입니다. 비견, 급제가 이렇게 있다. 항상 여기에는 나라는 것도 옆에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이꼬르 비견이라고 하나의 가정을 갖다 하는 겁니다. 물론 비견하고 나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꼴이 비견입니다. 자, 정간, 평간, 나를 갖다가 그걸 하죠. 그런데 비견 급제가 약한데 정간, 평간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 이러면은 비견급제라는 거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런데 내가 과연 건강하게 존재가 될까요? 그러고 어떠한 일이 관공서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파생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의 그 송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복잡하게 생기겠죠.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간편간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하나의 대운에서라든지 연운에서 또 들어왔다. 이게 너무 정간이라든지 편간이 강하게 이 압박을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갖다 해도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비경급제는 실제로 이렇게 생해가지고 전부 여기 세 개는 어떤 비경급제에 소위 말해 힘을 갖다가 전부 다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때려도 내가 힘이 빠지는 거고, 내가 두드려 패도 힘이 빠지는 거고, 나가 생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빠지는 거고 하는데, 오직 여기에서 정인편이는 하나의 어머니로서 나를 갖다가 도와줍니다. 생하는 거죠, 비경급제를.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비경급제가 어떤 뿌리도 없고 나도 약한데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다시 살아갈 만하다? 정인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나의 사주팔자에 말입니다. 비견은 적당히 있는데 정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있으면 가장 좀 좋을까요? 정간의 힘을 갖다가 극하게 하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간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을 갖다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식신상간, 정간은 인근인 꼴인데 식신상간이 좀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피하고 정간 편간의 힘을 갖다가 이거는 설해주는 거죠. 설을 갖다가 해주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정간 편간이 정인 편인을 놓기 위해 가지고 힘을 다 빠뜨리는 거죠. 일단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자 그러면은 또 그 힘을 얻어 가지고 정인 편인이 나를 갖다가 생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 편인과 비견급제의 관계는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건 통변의 문제이겠지만 비견급제가 어느 정도 강한데 재도 강하고 간도 강하다 하면은 아주 큰 부자인 사람들이 많겠죠. 재는 누가 지켜줍니까? 여기에 재를 갖다가 겁탈하러 들어오는 것은 비견급제가 겁탈하러 들어오는데, 재를 지켜주는 것은 정간하고 편간이 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견급제에 대해 가지고 비견급제를 위주로 상생상극을 알아봤고, 다음 편에는 식신상간, 정제편제, 정간편간, 정인편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어떤 나머지의 관계들을 갖다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갖다가 하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오늘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자기를 생하여 준 것은 자기를 갖다가 보호를 갖다가 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하나의 그 생을 갖다 했다는 건 자기가 놓은 거죠. 아들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부모를 갖다가 보호를 한다. 이게 한번 보자고요. 자, 비견급제가 이 누구를 낳았냐면 생해가지고 식신상간을 갖다가 낳습니다. 식신상간을 갖다가 낳았는데 누구가 나를 갖다가 극하러 들어오냐면은 정간하고 편간이 나를 극하러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누가 도움을 주냐고요? 식신하고 상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죠. 이거는 어디든지 다 통하는 거죠.
식신상간이 있다고 예를 갖다가 들어보는 겁니다. 식신상간이 생을 갖다 했습니다. 재를. 정제하고 편제를 갖다 생했죠. 하는데 누가 공격을 합니까? 식신을, 상간을 정인, 편인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누가 이 공격을 갖다가 막아주냐고요? 정제, 편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아줍니다. 항상 내가 생했던 것은 나를 보호를 갖다가 한다. 이 부분도 명기를 갖다가 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면은, 십신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 지금 밑에 보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하나의 일간이 목도 될 수 있고 목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갑이라든지 을이 하나의 아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역시 병하도 이렇게 자기가 스타트를 갖다 할 수가 있다는, 비견급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마찬가지죠. 그러한 의미적인 거지 여기에서 붉은 거 푸른 거 뭐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토도 역시 무라든지 기가 하나의 일간이 돼가지고 토는 누구를 갖다가 생한다? 금을 생하는 거고, 금은 수를 생하는 거고, 수는 목을 생하는 거고, 목은 하를 생하는 거다. 이러한 법칙은 위치만 바뀌어서 그렇지 항상 일정하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비견이라 그러고 급제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 원신은 항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같이 동시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 아실 겁니다. 하는데 비견급제는 어떻고 뭐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상생상극해서 머릿속에 구조를 갖다 딱 잡아놓은 분은 조금 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상생하고 상극하는 부분을 굳이 여기 도표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 상생상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서로 생하여 주는 것, 상생이죠. 서로 극하는 것, 상극이죠. 상생상극만 정확하게 알아도 하나의 사주팔자의 60%는 풀립니다. 8자 글자로 어떻게 풀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상생상극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비견급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고, 참 급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있습니다. 급제라는 것은 비견, 나라는 워신하고 또 틀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급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급제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죠. 재산을 탈취를 갖다가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재산이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제가 상당히 성성하게 많을 때 여러 가지 면으로 조심해가지고 봐야 되겠죠. 를 유의해서 비견급제를 오늘 비견급제와 나머지 어떤 팔성가의 관계에 들어가다가 얘기를 했고, 내일은 식신상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관계 형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굳이 밑에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 했느냐? 항상 나의 일간은 목이라든지 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날짜니까요. 변할 수가 있죠. 60갑자로. 그러한 의미지 이거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일간이라는 건 항상 변하구나. 내가 태어난 일자다. 60갑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학습을 갖다가 비견겁제의 하나의 성질, 다른 팔성과의 관계, 또 그리고 비견겁제가 어떠한 성분들하고 융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작용을 하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상생상극하는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의 비견겁제는 식신상간을 생각하고, 식신상간은 정제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정제편제는 정간편간을 생각하고, 정간편간은 전인편인을 생하더라. 항시 그리고 내가 생한 것은 내가 이렇게 정간편간에 공격을 받을 때는 얘네들이 나를 지켜주더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개념만 잡더라도 사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